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미권. 예, 미래형 꼰대 김강주입니다. 그 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주위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미권이라니까 좀 네. 밉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죠? 예. 의미 자체가 약간 좀 그렇잖아. 그죠. 예, 미권이라니까 왠지 조금 뭔가 있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또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좋잖아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그렇죠.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아유, 그러시구나.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하도 공사판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고 놓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다 줄을 서서 줄을 서서 쳐다보는. 맞아. 보니까 없어. 그냥 공사판에 트레일러 하나뿐이야. 아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설이죠, 설. 이제 명절인데 가그처럼 설 분위기 안 나요. 맞죠?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뭐든 명절에는 뭐든 그게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는 이것이 네네. 즐거움의 하나죠. 그렇지. 그죠? 또 동시에 또 쓰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죠. 네네. 이렇게 명절 때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목. 그렇지. 그죠? 예, 대목. 중국의 의미 춘절. 그렇지. 대목. 네. 이 대목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한몽참에 모다 가지고 막 팍 쓰는 이게 대목인데 그렇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쓸 수가 없어. 네. 그죠? 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뭐 묵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알다시피 이제 대가족이 아니죠. 점점 그렇죠.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네. 과연 우리의 썸썸이들이 썸썸이 트렌드가 어떤지 그렇지. 이 썸썸이 트렌드가 어떤지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용 내역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그렇지. 이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것이 다만 이게 소비 트렌드가 이렇구나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네. 이 소비 트렌드가 결국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괜찮을 것이냐, 그렇지. 그죠? 우리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영업직, 또 뭐 마케팅, 뭐 또 제휴관계 이런 그 자기 업무에서도 상당하게 이런 트렌드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 트렌드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인데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평균 가구 건수가 약 2.7명, 3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애가 한 명 있다. 그러면 평균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 2인 가구 비중이 전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가구의 변화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유통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제 외식의 문화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업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좀 의외다라는 자료들도 그죠? 그런 내용들도 그렇지.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때 떴던 패스트푸드점, 그렇지.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이 그죠? 패스트푸드점의 패밀리 레스토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장사 굉장히 잘 되네. 사람들 줄 서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반대로 패스트푸드점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패밀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아까 2.7명 평균이 패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패밀리가 안 돼. 패밀리가 되려면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패밀리지. 그렇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중식당이 늘었다 이거지. 중식당. 중식당이 뭡니까? 짱깨집이지. 짜장면. 그러니까 소액이 소가구가 되고 중요한 건 요즘 스마트화 되다 보니까 이런 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보면 이렇게 패밀리가 무너지면서 자, 우리나라는 이미 그 2.7명 가구당 평균 인구가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예, 평균 패밀리 기준이 깨졌다는 건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주로 잘 하는 놀이, 그렇지. 또 어떤 문화, 그렇지. 식당, 소비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 대표적으로 가족 나들이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물론 지방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놀이공원을 생각하죠. 놀이공원. 네, 과거에 진짜 부모님이랑 놀이공원 한번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실 그렇지. 텐데 그런 놀이공원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약 19% 정도가 감소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19%면 엄청난 거죠. 근데 굉장하죠. 우리가 놀이공원 생각하면 모든 드라마 같은데도 놀이공원 생각하면 나오는 이미지가 항상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어떤 이미지죠? 일단 엄마 아빠 손잡고 그렇지 가운데 누가 가운데 애 하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애 하나 있고 가운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손에가 비행기도 태주고 이건데 이 2.7명이니까 가운데 0.7명밖에 없는 거야. 가운데 0.7명밖에 없으니까 두 손을 못 잡아. 그렇지. 한 손만 잡아도 돼. 그래서 가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놀이공원 학원이 있죠. 3명 이상 가족이 오면 할인해주는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마케팅을 하지 않겠죠. 이런 빅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그에 대한 마케팅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나쁘니까 소비를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놀이 시설 이용료도 떨어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매출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도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가족이 붕괴됐다. 그죠? 그렇지. 가족이 붕괴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훨씬 또 적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문화 생활을 많이 하냐? 약간 오해스러운 거는 저는 약간 이게 오해가 있는데 영화관 이용이 많이 늘었대요. 근데 5년 만에 매출 상승폭이 77%나 늘었다 합니다. 굉장하네. 네. 거의 뭐 조금만 더 보태면 두 배잖아. 그렇죠? 영화 관련료는 가구보다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매출 규모에서 이용 규모는 훨씬 더 늘었다. 생각한 거는 또 1인 관람객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1인화가 되어 나가면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문화 그죠? 그런 쪽에 소비가 늘어났다. 영화관에 그냥 혼자서 한 2시간은, 2-3시간은 넉넉하게 때리잖아. 그죠? 잠을 자도 되고, 그죠? 뭐 누가 터치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가서 주위를 볼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내 주위 사람만 봤는데, 혼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라는 게 좀 이런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을 보면 또 같은 비슷한 맥락이야. 이런 대량 구매가 많은 하리매트의 사용액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소되고 최근에 그 폭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쓰는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매출세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런 또 점포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지. 빅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했고 오히려 이런 소량 구매가 많은 슈퍼마켓 이용이 5년 만에 약 120% 증가했다. 재밌는 포인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이런 편의점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격은 사실은 비싸잖아요. 비교하면 비싼데도 그것이 이제 1인 생활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비싸지만 편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또 이제 그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면 또 한결같이 그려지는 그림이 자기야 나 여기 있다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같이 밀고 카트 밀고 가면서 뭐 시시콘에 가서 같이 니 먹어라 내 먹어라 하면서 근데 이 1인 가정들은 또 그런 것도 비사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은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현실에 대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보셔야 돼요. 맞죠? 즉 지금 현재로서 소유가 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 대표적으로 일본에 보면 도쿄에 우리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근데 우리 좀 전에 이런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1인 2인 가구가 증감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액 점포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주말에 그렇지.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게 대형마트에 쇼핑을 가잖아요. 반찬거리도 사고 가면
당연히 이제 내가 카드를 끌죠. 카드를 끌지. 카드를 끄는데 계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그 계산하기도 싫고. 근데 네. 실제로 평균 연령 눈에 보이는 평균 연령층들이 높아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아 그래요? 주로 보면 젊은 층보다는 그렇지 젊지 않은 그죠? 결코 젊지 않은 인구들이 카트 밀고 쇼핑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 됨으로써 이런 분들이 이제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이제 안 나간다 이거지 대형마트를. 네. 자 그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기기가 많이 발달되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점들 문 닫기 시작하고 인쇄업 이제 문 닫기 시작하고 뭐 DVD 도서 대여죠.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보니까 그 아예 그냥 무슨 복사 뭐 희한한 복사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뭐 건물 자체를 통째로 복사를 해버리고 그죠? 아이고 그게 뭐더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거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 뭐 입체 그러니까 3D 프린터. 네네. 3D 프린터. 아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3D 프린터. 그냥 뭐 컴퓨터도 하나 복제해버리고 냉장고도 하나 복제해버리고 뚝딱도 중국에서는 보니까 집 자체를 복제를 해요. 와 프린터. 집을 프린트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집을 프린트해가지고 바로 지어버리는 공기가 3분의 1 이상 단축이 돼. 비용도 싸지고. 야, 이게 이 세상이 디지털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점점 고령화가 된다는 것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그죠?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야, 참 우리 살기 힘들어. 그렇지. 그리고 또 점점 투명해지는 걸 이제 몸소 느끼고 있듯이 이 전체 이런 소비 매출의 약 66%가 이제 카드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현금보다는 카드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예전에 우리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 이미지 아시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카드 끊는 걸 생각도 못 한다는 거지. 카드 긁으면 아저씨가 뭐라 해? 그렇지. 야, 이 자식아 장난하냐? 그리고 이런 열쇠집, 도장집 이런 곳에서도 이제 현금 결제가 크게 증가했다. 그 카드 결제가. 그렇지. 카드 결제가 굉장히 증가했다. 근데 이게 또 지갑에 현금을 넣어 다닌다 하면 조금 구차하잖아. 옛날에는 그렇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양한 것보다는 옛날에는 주로 배추, 그죠? 배추 이파리 쪽에 배추를 좀 많이 키웠는데 요즘 키울 배추가 없어. 키울 배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좀 이렇게 지갑을 까발리면 좀 그렇지. 근데 카드를 한두 개씩 넣어 다니면 뭐 표가 안 나잖아, 그죠? 그렇지. 뭐 카드가 뭐 이렇게 항상 결제를 하면 지지직 하는 카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남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네,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택시에서 카드 내밀면 예전에는 현금 달라고 이렇게 아저씨들이 은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잔돈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편하다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을 잔돈을 안 가져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 강도도 줄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관련 없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우리 같은 꼰대들은 젊은 친구들을 그래서 막 핀잔을 해요. 핀잔. 그죠? 왜 핀잔을 하냐? 아이고 돈도 없는 것이 저렇게 이제 편의점 같은 데가 비싸니까. 그렇지. 비싸니까 돈도 없는 거지 맨날 이거 저렇게 비싼 것을 겁 없이 사. 그리고 심심하면 영화를 봐. 그 영화 봐 쓸 때 책이나 글이나 한 줄 읽지. 이 꼰대들이거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것이 뭐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어떤 지금 패밀리가 깨져 있는 이런 현실에서 모든 어떤 정서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적인 변화들이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소비 패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 내몰리고 있다. 내몰리고 있다. 그렇지. 악순환이지, 그죠? 야, 그래요. 지금 참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 그럼 이런 추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전문화된 서비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사람 기계가 대체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심부름들이라든지 애완동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세탁이라든지 이런 특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유명할 것 같아요. 꼰대 씨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또 뉴스에 네. 이런 뉴스가 나오더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가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세무사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무사. 그렇지. 기계가 이제는 세무 업무도 다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지고 세무사도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사자 붙는 직업들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서비스들은 어렵다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시장이 좁아진다. 그렇지. 대신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애완동물 관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을 요하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인 부분들 그죠. 컨설팅 마찬가지고. 그렇죠.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것들의 결합. 이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컨설팅 이야기했지만 이 컨설팅 같은 게 여러 분야의 어떤 정보와 지식과 정서들이 합치된 서비스거든. 이게 합치된 서비스. 뭐 어떤 숫자만 똑똑해서 될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람도 이해해야 맞습니다. 되고 환경도 이해해야 되고 트렌드도 이해해야 되고 숫자는 기본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합적인 그죠? 복합 비숫자적인 그런 복합적 서비스들이 이제 그 차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망하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안 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판매를 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전문으로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뭐 술집이 아니죠. 주류를 전문적으로 파는데 어떤 그리고 악기 판매점 즉 이런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가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벌써부터 그런 조직이 보이기 시작했고 즉 온 오프라인을 주무르는 대규모 종합 유통업체가 이제 성장한다 이거지. 즉 그런 업체가 성장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걸 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하기 자체도 되게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되게 쉽게 주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가게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설령 이제 특정 품목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굉장히 전문화시키면 그나마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이태원 가보면 이태원 주변에 이런 편의점들 이게 슈퍼마켓들 동네 이런 것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렇지. 다 망했는데 망하다가 살아난 집이 하나가 있어.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오로지 외국 맥주만 파는 집이라. 외국 맥주만. 그 편의점이었는데 이제 장사가 동네 일종의 그 슈퍼마켓 같은 거 그런 거였는데 그 오래 했어 오래. 뭐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게 문을 닫을까 말까 하다가 그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들의 핫 플레이스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그것에 착안해가지고 외국 맥주들만 싹 배치하기 시작한 거야. 그 집 가면 다른 거 없어. 오로지 외국 맥주만 있어. 종류도 다양해. 소품종, 소량 다품종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맥주 하면 그 집이만 가는 거예요. 맥주 그 보틀로, 병으로 사는. 그래서 그 집이 살아났더라고요. 나도 좀 데리고 가죠. 나도 좀 데리고 가죠. 그런데 맨날 좋은 데만 다닐 건데는. 내가 갔나? 내가 가고 이 말하고 안 가고 이 말하나 나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 이런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조적일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산업에서 이런 저성장 구조로 진입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속될 거를 염두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플랜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자, 첫째 정부 믿지 마세요. 요즘 뭐 저출산 골든타임 뭐 앞으로 5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어떤 정부를 이렇게 완전히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당장에 우리 일이나 먹거리를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부는 상당히 장기적인 플래닝, 그게 옳든 그러든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장기적인 플래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하게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느 게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 많이 몰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신규 진입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쟁도 치열합니다. 네, 경쟁 치열해지고 서로 피트니 싸움하다가 또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안주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또 어떤 스타일로든 했다면 그것이 조금 돈이 된다 하면 또 금방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지. 끊임없이 변하게 식당 중에서도 제일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은 조금 튀었다가 팔아먹고 튀겼다가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트렌드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눈을 가지셔야지만 지금처럼 이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 대한 파악과 말이 안 논다고 한듯이 오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보통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헤매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소비 트렌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할 때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그렇지. 이런 분야의 어떤 주력적인 매출을 하는 그렇지. 기업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유망하죠. 잘 유망하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뭉치 씨가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는 거야. 그죠? 더듬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또 밥 먹고 점심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신용카드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명절 연휴를 다 즐기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그저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유쾌한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